아파트 외에도 선택지 많다. 중년이 고려해볼 대체 주거 형태. 어제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아파트만 고집하던 친구가 그것도 강남을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는지 후회된다고, 아파트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파트만 생각해왔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는 훨씬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아파트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결혼하면 아파트에 살고 자녀를 키우면서 더 큰 아파트로 옮기고 은퇴하면 조금 작은 아파트로 줄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파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관리가 힘들고 빌라는 낡았고 전원주택은 불편하고 다세대는 시끄럽다는 편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에 접어들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파트만이 답일까? 나이 들어서도 아파트에 살아야 할까?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대학 선배의 경험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60세에 목동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 좋은 목동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가느냐고,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나이 들어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습니다. 선배님 자신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평생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전원주택에 적응할 수 있을지, 너무 외롭지 않을지, 후회하지는 않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선배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동에 살 때는 항상 답답했습니다. 40평 아파트였지만 콘크리트 벽에 갇힌 느낌이었고 베란다에서 다른 아파트만 보였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양평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현관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 나오며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먹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산책을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위층 소음도 없고 이웃 눈치도 볼 필요 없으며 내 집 내 마당에서 자유롭게 삽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후회된다고, 전원주택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나이 들어서는 아파트보다 이런 곳이 훨씬 살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체 주거 형태가 나옵니다.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오해합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관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요즘 전원주택은 도시와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으며 관리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전원주택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꽃을 심고 강아지를 키우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살던 제 친구 부부도 최근 가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전원주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원주택은 시골에 있지만 단독주택은 도시 근교나 소도시에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합니다. 친구 부부가 가평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병원과 마트도 가까우며 하지만 아파트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마당도 있고 주차도 편하고 무엇보다 층간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살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관리비도 아파트보다 적게 나오고 공간 활용도 자유롭고 리모델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움이 있다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대체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 아파트는 규제가 많습니다. 베란다 확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인테리어도 제한이 있으며 소음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다릅니다. 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목동에 살던 한 할아버지는 최근 특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중간 형태입니다. 여러 채가 붙어 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마당도 있지만 관리는 공동으로 하며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커뮤니티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타운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단독주택의 장점은 누리면서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단독주택을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타운하우스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공용 부분은 알아서 관리해줍니다. 또한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외롭지 않고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6개월 동안 살아보니 할아버지는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보다 쾌적하고 단독주택보다 관리가 쉽고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외롭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타운하우스가 중년에게 딱 맞는 주거 형태라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만 모은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대체 주거 형태는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아직 한국에서 많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당에 살던 한 할머니는 더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버타운을 요양원처럼 생각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지만 실버타운은 건강한 노인이 편하게 사는 곳입니다. 할머니가 입주한 실버타운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개인 공간도 있고 식사는 제공되며 청소와 빨래도 해주고 의료 서비스도 있으며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또래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외롭지 않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를 실버타운에 보내는 것이 마치 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혼자 사는 것도 불안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1년 동안 살아보니 할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매일 친구들과 운동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삽니다. 자녀들도 안심하고 할머니도 행복하고 서로에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실버타운에 오지 않았는지 후회된다고,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대체 주거 형태는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편견이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좋은 선택지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용인에 사는 한 부부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귀농입니다. 완전히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로망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60세의 회사를 끊고 도시의 집을 팔고 전남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사도 서툴렀고 마을 사람들과도 어색했으며 도시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완전히 농부가 되었습니다. 벼농사도 짓고 채소도 피우고 과일 나무도 심었습니다. 소득은 도시에서보다 적지만 지출도 적어서 충분히 살만합니다. 무엇보다 삶이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 없이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귀농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도시에서 계속 살았다면 이런 행복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대체 주거 형태는 귀농입니다. 귀농은 극단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자연을 좋아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단순한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새로운 트렌드를 따랐습니다. 바로 쉐어하우스입니다. 여러 노인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생활도 함께합니다. 할아버지가 쉐어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혼자 있으면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쉐어하우스를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입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하고 서로 돌보며 삽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쉐어하우스 덕분에 외로움을 극복했다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대체 주거 형태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과 노인에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비도 절감하고 서로 돌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주택, 한옥, 전원 펜션 개조주택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아파트에 사십니까? 정말 아파트가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몰라서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아파트가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것, 층간소음, 답답한 베란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보십시오. 전원주택,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실버타운, 귀농, 쉐어하우스, 이 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선택지는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각 주거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고 사람마다 맞는 것이 다릅니다. 직접 가보고 경험해보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아파트만 고집하지는 마십시오. 중년 이후의 삶에는 훨씬 다양하고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외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딱 맞는 집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